내가 투자했다가 좀 손실 난 거. 없어. 끝까지 버텨요? 오를 때까지? 없어요. 그때 주력으로 투자해가지고 터진 거 없어요. 아, 주력으로 투자한 건 터진 게 없다. 터진 거 없어요. 정말로? 진짜. 오늘 주제는 바로 전업 투자자의 주식 투자. 월간 냉철 9월 편입니다. 또 요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네. 코로나가 몰고 온 유통 전쟁, 신유통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예를 들면 그 지난 3월에만 네. SSC닷컴 이제 회원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식품 관련된 이런 것쪽만 해당된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 10%에 불과했던 온라인 채널 매출이 50%까지 올라왔대요. 그게 에르메스. 그래서 에르메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원한 것으로 믿었던 럭셔리 산업도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퇴출 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에르메스의 크리스티앙 블랑카에르 전 에르메스 부회장이 얘기했고 네. 지금 방금 언급드린 SS닷컴의 최호정 대표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유형의 상품은 물론 청소, 세탁 등 무형의 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익숙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무형의 상품을 확대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유통 전쟁, 새로운 유통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주식 관련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열린 지 좀 됐죠. 좀 됐죠. 꾸준히 됐던 건데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가속화됐고 그죠. 중간 뭐 이렇게 꾸준히 됐어요. 정말 저는 이거 데이터를 식탁권 회원수에서부터 저 매출을 월 단위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게 바뀌는 중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봐야 될 종목? 이미 답 나왔네. 쓱닷컴. 답 나왔네. 쓱닷컴. 쓱닷컴? 쓱닷컴이 이마트? 네. 여기 또 냉철이를 원래 이마트와 좀 악연이 좀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마트하고 악연이 없었고 이렇게 주식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걸 옆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이 이마트 때문에 힘들겠구나, 악연이구나 생각하지. 아니에요. 저는 이마트하고는 너무 좋아요. 너무 궁합이 잘 맞고 네. 주인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내가 이 회사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고 그 주가가 빠지니까 뭔가 회사에 뭐 큰 문제가 생기고 아니에요. 정말 적절한 시점에 네. 이마트를 봐야 되는 시점에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났어요. 아, 플러스 났어요. 그 회사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경쟁 가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물류 시스템이라면서 그렇죠. 배송과 일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 인스트럭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 관련된 좀 주식 종목이라든가 섹터는 좀 어느 쪽인 거예요? 이마트요. 아, 진짜로 이마트? CJ 대한통운. 아,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하고 대형은 뭐 그렇죠. 이마트하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네.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누구냐. CJ그룹하고 신세계그룹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업체들이 막 돈을 많이 투여하지만 사실은 이런 물류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 짓고 헤엄치는 거고 땅이 없는 사람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빌려가지고 막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구조가 달랐고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정말 경영만 너무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칠 수 있는 그 구조는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재들이 갔으니까 이런 거 진짜 무형의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매하는 다 이미 왔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뭐. 아,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예전에는 오프라인 기반일 때는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갈 수가 있잖아요. 네. A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쓰는 서비스 그 홈페이지 외에서는 딴 걸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뭔가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바일에서 주문할 수 있는 뭐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방금 말씀하신 쓱닷컴,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플랫폼이 이런 것들 어쨌든 주문해야 되는 거잖아. 주문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독점적인 현상이 많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근데 여러 개를 좀 쓰긴 쓰더라고요. 그냥 뭐 하나만 쓰지 않고 쿠팡도 쓰면서, 쓱닷컴도 쓰고 이렇게는 하는데, 더 과점이 되겠죠.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네, 되겠죠. 할 수 없는 트렌드죠. 그래서 사실 그 상장돼서 이런 트렌드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오아시스도 있고, 네. 이미 상장돼 있고, 회사들은 되게 많은데, 근본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이냐에 그러니까. 대한 거. 그리고 지금의 그 밸류에이션하고의 괴리,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감안했을 때, 그걸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미래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네. 괜찮은 회사를 만약 매수한다면 반드시 수익 줄 겁니다. 냉철님 주식 투자 총 몇 년 하셨죠?
20년이요. 20년.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 가장 성공한 네, 투자?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장 성공했던 투자와 실패했던 투자. 종목명까지 좀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에 왜 투자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고, 예를 들면 실패했다면 내가 거기에 투자했는데 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성공한 투자 하나, 실패한 거 하나 얘기해요? 아, 좋습니다. 성공한 거는 SK 머티리얼즈. 그 전에는 OCI, 내가 투자할 때는 OCI 머티리얼즈였어요. 그게 3만 원일 때가 있었어요. 몇 년도에 사셨는데? 13년이었던 것 같아요. 13년이다. 정확히 3만 원. 근데 그 회사를 그냥 그날 이거 좋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한 몇 년 추적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냐면 산브라즈 있어. NF3라고 반도체하고 LCD를 하는데 쓰는 그 가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렇게 경상도 북부에 공장이 있는데 네. 그때 시가총액이 3천억인가 그랬거든요. 대형주는 아니네요. 지금 주가 보세요. 지금 20몇만 원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조 단위에요. 지금은 조 단위. 그때 그 회사를 꾸준히 봤는데 그 회사가 꾸준히 떨어졌어요. 원래 그 회사가 원래 소디프 신소재, OCI 전에는 소디프 신소재였고 소디프 신소재 전에 대경 소재인가 그랬을 때 오래 난 주식시장에서 아는 회사였는데 NF3 가격이 이제 폭등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반도체 관련된 거 하고 뭐 LCD 관련된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알던 회사인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주력 상품인 NF3의 가격 하락, 스팟 가격의 하락이었어요. 경쟁사들이 엄청 늘어난 거죠. 효성도 하고 후성도 하고 해외에서 중국에서도 막 만들고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 캐펙스 투자를 공장 만드는데 8천억인가를 투여를 했는데 내가 다 기억에 지금 한 거야. 내 데이터를 봐야 돼. 데이터가 집에 있어요. 8천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인 거야. 다시 그런 공장 만들려면은 한 8천억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가 3천억인 거야. 적자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 감가 에비타로 보면은 이게 그 적자가 아니라 실제로 조금 흑자인 상황에까지 몰린 거예요. 근데 얘가 요 정도까지 몰렸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후송인가 어딘가 경상 한 군데가 엎었어. 그거 스크랩 해버렸어요. 효성은 딴 데서 돈 버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근근히 버티고 해외 쪽 중국 쪽 회사들도 소토화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가 이제 수급이 맞는 거예요. 근데 수급이 맞는 그 시점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K LCD, LCD가 나오고 대형화 LCD하고 이제 반도체도 좀 더 고밀도, 미세공정화 되고 반도체 수요도 엄청 늘어나면서 중국의 시안 공장에서부터 그럼 나는 그 딱 보면 알거든. 중국의 투자 시안 공장 나오고 뭐 공장 뭐 나오면은 가스 엄청나게 필요할 거예요. 스팟 가격이 이제 돌아서는 지점을 사실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매달 그 스팟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엑셀로 내가 이제 기입을 탁탁탁탁탁 했어. 그러니까 멈추는 그 시점 있잖아. 딱 전환점. 딱 이게 쫙 떨어져 이제 더 안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끝도 없이 떨어져. 그때는 나중에는 NF3 사람들 다 공짜로 다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아니라 난 다시 올라갈 거라고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탐방을 여러 번 갔거든요. 딱 탐방 가기 전에 질렀지 사실. 지르고 3만 원에 지르고 딱 갔는데 거기서 소현철 애널리스트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난 거 우연히. 거기서도 오고 만나고 그 연구원 만나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이제 IR을 그다음 그 뒤로 꾸준히 그전에 안 했는데 그 뒤로는 회사 좋아지니까 IR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OCI 빌딩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캤지 SK가 나는 그거 좀 아쉬워. 좀 너무 일찍 팔았어요. 좀 더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3만 원 사가지고 얼마 팔았어요? 2배 이상 수익 냈죠. 6만 대 팔았어요. 그 이상 냈죠. 거의 10만 원? 10만 원. 근데 지금 20만 원 한가 그럴까? 10만 원 가까이. 근데 순차적으로 줄였는데 그냥 얘를 든 거고 많아. 수도 없어 이런 거. 잘못 투자한 거. 그 전이에 바로 이 전이야. 2012년도인 것 같아. 이게 2014년도고 그게 바로 전인가 보다. 여기서 내가 이제 사실은 역전 스토리야. 이걸 들으면 이제 눈물 흘릴 준비하세요. 이제. 손수건 들고. NC소프트를 20만 원 좀 안 될 때 바로 그 전에 해였어. 바로 그 전에 해였는데 20만 원 안 됐을 때 길드워2 나올 때 이거 무조건 EPS 상승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순이익 영업이익이 는다. 확실하다. 싫었어. 근데 EPS는 늘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 그때 내부적으로 리니지 모바일도 준비하고 막 그쵸. 때였었어요. 2000 그때가 13년 막 이럴 때고 우리 NC소프트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매니저 형 우리 또 투자하는 막 그랬는데 그 NC소프트가 내가 사고 18만 원인가 샀는데 22만 원까지 갔는데 안 팔았지. 근데 많이 샀는데 됐어 이제. 왜냐면 그 전에 내가 투자가 되게 잘 돼가지고 요거 한 번 하면 이제 꽂히는 거야. 이제 완전 꽂히는 건데 얼마까지 빠졌냐면 10만 원까지 빠졌어. 와, 10만 원까지. 반토막이. 이걸로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주변에 빠지니까 우리 지금 또 전문 투자가들한테 NC소프트 좋아요. NC소프트 이래서 좋아요. 계산해가지고 미국 형 매출이 이거 요렇게 팔았고요. 이거 요만큼 찍히면 이거 다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 할 거 뭐 블레이드 소리 뭐 이렇고요. 뭐 이렇게 막 그럴 듯 하잖아요. 주변에서 막 샀어. 다 주고. 실제 중간 다 손절 쳤지. 근데 EPS는 계속 느는데 그때 10만 원 찍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뭐라고? 레포트 제목이 게임 오버야. NC소프트 끝났다. 야, 그거였어. 근데 그때도 안 팔고 버텼지. NC소프트 지금 얼마인지 봐봐요. 지금 NC소프트 가격이 10만 원 찍었을 때 언제인지 봐봐요. 2013년 맞을 거예요. 난 여기다. 요거 2013년 요거 겨울 맞아. 이때야 이때. 네. 이때 사가지고 요거를 2012년에 한 20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2013년 갈 때쯤에 12만 5천 원을 찍었네. 2013년 초에 그때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손절했어요? 손절 안 했지. 들고 있었죠. 그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쭉 올라갔죠. 시작했죠. 지금 이제 거의 80만 원이죠. 90만 원도 찍지 않았나? 지금 80만 원. 최고가는 99만 7천 원. 갔잖아요. 저 10만 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조금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그거를 OCI 머티리얼즈로 옮긴 거야. 아니 근데 이건 뭐 잘못된 투자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투자했다가 좀 손실을 난 거. 없어. 끝까지 버텨요? 오를 때까지? 없어요. 그때 주력으로 투자해가지고 터진 거 없어요. 주력으로 투자한 건 터진 게 없다. 터진 거 없어요. 정말로? 진짜로 없어.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좀 조사를 사전에 했고. 그럼요. 그런 종목을 안 사. 그렇게 터져서 손절 칠 것 같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싫지 않아요. 근데 그 뒤로는 어떠냐면 손절 칠 종목들은 있죠. 지금 많이 산 것들을 위주로 얘기한 거고 그 뒤로는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OCI 머티리얼즈가 마지막 집중이에요. 그 뒤로는 집중을 잘 안 해. 분산. 네, 분산을 하고 조튜브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손절 친 거 하나도 없고요. 그거 안 나요. 왜냐면 잘하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냉철님이 예전에는 좀 집중 투자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분산 투자로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쫄려서. NC소프트 그때 알았지. 근데 이거를 복구를 하는 거는 그때도 OCI 머티리얼즈가 너무 가격이 너무 좋아서 했었던 거고 그때 이유로 그리고 뭐 가장 큰 이유는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때 젊었잖아요.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마음 편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부동산하고 이런 구조로 나눈 거예요. 좀 나누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뭐 저 보면 알겠지만 좀 검소해요.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 맞아.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가족하고의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이 제 주 목적이에요. 네. 유튜브도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재미없으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그 카타르시스 그걸 느끼고 싶지도 않고 네. 그 짜릿한 걸 느끼고 싶지도 않고 떨어졌을 때 그 가슴 철렁한 거 듣기 싶지도 않고 안정되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뭐 자전거 타러도 놀러 가고 네. 오늘도 조금 보다가 여기 네. 온 거거든요. 그냥 뭐 뒤에 어떻게 되든 분산해 놓으면 그게 돼. 아니면 봐봐요. 나 진짜 참 사람도 이 인터뷰하다가 중간 탐탁 때 잠깐 보고 맞아. 이런다니까요. 이런다니까. 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주식을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종목에 엄청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회사 종목 시세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눈이 갈 수밖에 없지. 카카오에 그 사람이 투자했는데 그 사람 작가 출신이에요. 나야? 엄청 많이 매도했어요. 엄청 신경 쓰더라고. 내가 올라가면서 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조정 오죠. 영원히 갈 줄 알았지. 나 없었으면 또 영원히 위에서 더 태웠을 수도 있어. 또 카카오가 지구를 지배한다. 막. 근데 내가 이제 또 알려줬잖아. 올라가면 쳐라.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저는 냉철님 이제 오늘 이제 2시간 넘게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일단 4가지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주식 종목을 선택해서 산다. 그냥 두 번째가 기업과 좀 함께 성장하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 다음 세 번째가
이런 지금 주식을 20년 넘게 공부한 전업 투자자인 냉철님조차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기 위해서 집중 투자가 아닌 분산 투자를 한다. 고수의 영역에 가고 계신 냉철님조차 주식을 다리에 사서 머리에 파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걸 좀 느끼게 되네요. 머리에 팔았으면요, 저 만나려면 우리 저 몇 개를 건너서 비서 통해서 만나고 했을 텐데 네. 지금 쉽잖아요. 머리에서 못 팔아가지고 각각 그렇죠. 머리에서 OCI 머티리얼스 머리에서 팔았어 봐요. 예전에 뭐 JS나 머리에서 팔고 뭐 몇 개 머리만 팔았어도 저 회장님 됐을 거예요. 아니면 냉철님이 주식 투자 방법이 뭐 가장 좋다, 어느 정도 된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냉철님을 몇 번 만날 때마다 냉철님이 주식 투자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스타일 조금씩 변해요. 계속 앞으로도 또 성장하겠죠. 근데 이때까지 후퇴한 적은 없고 제 투자 스타일은 계속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잘 못하는 게 제 자랑인데 한번 오랜만에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한결같다는 거. 한결은 같죠? 아, 그렇죠. 한계 같죠. 인정합니다.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막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바이오 뭐 하면서 뭐 성장주 갔다가 안 나, 뭐 같이 그냥 시장에 따라서 막 말도 바뀌고 뭐도 맞아. 바뀌고 그냥 주가의 움직임에서 바뀌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그거 하나는 약속드리기 한결 같습니다. 네. 저는 냉철님 말씀에서 유명한 분이 말을 언급하고 싶은 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봐라. 김작가 TV에 사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출연하잖아요. 냉철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아닌 분도 솔직히 있긴 하잖아. 있죠. 왜냐면 제가 모든 사람을 검증을 완벽하게 다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냉철 말씀대로 그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과연 얼마나 안 바뀌고 있는지, 네. 그다음 그 과거의 말이 얼마나 잘 맞고 있는지 정도는 시청자도 약간 추적 조사를 좀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좀 신뢰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좀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식도 요즘 보면 워낙 핫하니까 유튜버들도 막 핫해지고 있잖아요. 리딩 같은 방송이 그럼요. 뭐 너무 많이 생기고 보험 있어서. 팔다가 오고 뭐 이거 하다가 오고 저거 하고 오다가 또 다시 또 주식 시들해지고 또 뭐 경매 괜찮은 또 그쪽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요. 먹고 근데 살아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냉철님은 사실 어느 정도는 경제적 자유를 그래도 달성은 어느 정도는 했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 되는 이유는요, 네.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영원히 젊은 상태로 살면 계속 뭐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저는 이렇게 불로소득과 불로소득 아닌 거 어떻게 구분할지 물어보고 싶어요. 불로소득은 뭐고 불로소득 아닌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불로소득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네. 노동, 네. 그다음에 땀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걸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이건희 회장님 지금 불로소득인 거야? 지금 저 그냥 일하신 거예요? 거긴 단위가 너무 커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수 없어요. 네, 그거 구분할 수 뭐를 해도 있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불로소득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그쵸.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볼 때는 이게 불로소득이 아닌 것 같지만 네. 공무원이 어디 숨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가만히 월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노동소득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딱 이거는 불로소득. 그냥 뭐 당연히 뭐 노가다 판 들어가서 땀 흘려간 건 그거는 뭐 노동소득이니까 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노력이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합한 소득을 늘리는 거거든요. 나이대에 맞는 노후에 벽돌 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때 또 아침마다 갈 수 없는 거고 대인도 나이가 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우리가 또 소셜 스킬을 발휘하기가 나이 많은데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서로 불편하거든요. 쉽지 않죠. 각 그 나이 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저도 뭐 아예 노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쵸.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거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예를 들면 냉철님한테 지금 굉장히 사실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2시간 동안 네. 지금 거의 2시간 반이 됐는데 냉철님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잠깐만 나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모르겠는데 이런 게 없었어 실제로 풀 영상에서. 모르면 모른다 그래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그만큼 땀을 흘린 건 아니지만 땀이 아닌 다른 거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 하죠. 업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하지 말라도 하죠.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아유, 저는
이렇게 보는 걸 더 좋아하지만 벽돌도 지어보고 장사 뭐 가판에서도 사람들한테 뭐도 팔아보고 다 해봤는데 소득은요 그게 그렇게 뭐는 정당하고 뭐는 나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라는 그런 편견, 그런 인식부터 한번 없애고 뛰어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멘트가. 그럼요. 자산소득은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소득을 늘리는 거에다가 힘을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추석 인사 한번 해주세요. 추석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이거 추석 인사. 김작가 TV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유익한 정보 받으셔가지고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뭔가 홍보를 하고 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친분도 있고 재밌어서 와서 뭔가 도움되는 말씀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을 되셨는지 모르겠고 추석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네. 훈훈하게 이제 투자 이야기로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네. 전업투자자 냉철, 월간 냉철 9월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색해. 나 이런 거.